보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쭉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3차 감정, 4차 감정식은 뭐에서 풀어야 돼? 인수분해에서 풀어야 되죠. 항상 말하지만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해. 푸는 거 중요한데 아니 어떻게 푸는지 개념 자체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걸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응용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고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한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 되게 1차식으로 나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혹시 유진이 따로 연락 없었나? 좀 늦는데요. 좀 늦는다. 네. 나머지가 0이 되게 1차식으로 나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써야 된다 이거야. 항상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빈칸에 이게 왜 들어가는지 알고 써야 되는 거야. 왜 0이 되게 하냐면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데 나머지가 0이 됐어. 그럼 요거 자체가 인수분해하는 게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는데 나머지가 0이야.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1차식이 된다 이거지. 그럼 1차식이 되면 인수분해가 된 거다 이건데 1차식으로 나누기만 하면 그게 뭐 한 거다? 뭐 한 거라고 했어? 인수분해 한 거라고. 1차식으로 나누면 인수분해 한 게 된다. 근데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 거야.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3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래.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0 나오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럼 뭐 집어넣어서 0 나오는지를 어떻게 찾냐면 보통 이렇게 찾아. 최고차항의 약수는 1밖에 없지. 상수항의 약수는 1, 3이죠. 그래서 풀마 1, 풀마 3 중에 집어넣어보면 0 나오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개 있어. 이게 대입해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어. 대칭으로 돼 있으면 이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하지.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은 나?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우리 빨리 이거 복습 빨리 기억 안 날까봐 하는 거야. 기억 안 날까봐 하는 거니까 빨리 하고 난 진도도 빨리 나가서 한 2, 3주 안에 웬만하면 진도를 끝내려고.
x제곱을 묶어서 이렇게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얘랑 마이너스 3을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제곱을 묶었으니까 x가 되고 x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없어져서 t제곱 마이너스 3t가 되네.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t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하고서 여기 x 두 개 있잖아. x를 하나를 한 번 여기다 곱하고 한 번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여기다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한 번 여기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니까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뭐 완전 그러니까 해를 그냥 바로 구해도 되죠. 했어? 네. 넘어갈게요. 얘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은 1차식이랑 2차식의 곱으로 무조건 나눌 수가 있어. 무조건 가능한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야.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 x 마이너스 뭐 알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1차식이랑 2차식으로 무조건 나눌 수가 있다. 3차 방정식은. 그러므로 1차식에서 무슨 근을 가져? 여기서는 실근 갖죠. 1차 방정식에서는 실근 무조건 가질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가질 수 있어? 꼭 실근을 가지라는 법은 없지. 왜냐면 2차 방정식은 꼭 실근을 가질 필요가 없고 허근 가질 수도 있고 중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은 근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근의 개수는 총 몇 개야? 3개야. 얘가 허근이어도 결국은 2개잖아. 중근이어도 2개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와? 3개가 나온다. 그리고 4차 방정식은 해의 개수는 무조건 4개가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4차 방정식은 몇 차식 곱하기 몇 차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어서 그래. 2차식 무조건 나누는 게 가능해. 그럼 여기서도 허근 나오고 여기서도 허근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4차 방정식은 해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다 허근 나올 수도 있어. 그치? 맞아?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전부 다 실근 나올 수도 있는데 중근에서 또 2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됐어? 어딜 보는 거야? 해야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을 우리가 거꾸로 작성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왜 쓴 거야? 3차 방정을 거꾸로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x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우리가 반대로 요거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가지고 해구하는 건 할 수 있잖아.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데 반대로 얘 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하면 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 거잖아. 됐어?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 물어봐. 물어보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왜 합둘곱이라고 썼는지 알아?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요 k 없다고 하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합친 거 마이너스 합친 거 그리고 둘 그리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게 아까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a로 나눠주면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해가 알파, 베타, 감마고 얘도 해가 알파, 베타, 감마면
두 개는 똑같은 식일 거란 말이야. 두 개는 똑같은 식이야. 얘도 똑같은 식, 얘도 똑같은 식, 얘도 똑같은 식. 그래서 그 3차 방정 근각계수 관계가 나오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왜?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C.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니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지, 그치? 이거 아는 내용이죠?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까? 오른쪽에 있는데 3차 방정 근각계수 관계. 그 다음에 역수근 반수근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나와.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역수근 방정식, 반수근 방정식을 아냐 모르냐가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얘네들은 꼭 기억해 놓자 이거야. 이 두 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 개수를 다 뒤집어 쓰는 거고 얘는 부호가 그대로 바뀌고 그대로 뭐야 그대로인데 그대로 바뀌고 이거 마이너스 2야. 내 잘못 썼어. 마이너스 2야. 그대로 바뀌고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바뀌고. 원래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 푸는 게 되게 귀찮아져.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얘는 좀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죠.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꼴의 형태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요걸로 바꿀 수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알아? T-C 맞아, T-C 맞아.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해서 하면 된다. 이거 설명 안 할게 아니까. 적을 거 있으면 적고. 좀 부족하긴 하네. 됐어?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혈례근의 성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건데 한근이 P 플러스 Q면 한근은 P 마이너스 Q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알아? 그러니까 왜인지 알아야 돼. 그냥 저거 무슨 공식이네 외워야겠다 이게 아니야. 왜 한근이 3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왜 P 플러스 QI가 나오면 P 플러스 루트 Q가 나오면 또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일까? 왜? 왠지 설명할 수 있어? 괜찮아 얘기해봐. 뭐지? 그 공식에서 뉴스 안에 공식에서 3차 방정식인데 뭐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3차 방정식은 몇 차씩 곱하기 몇 차식으로 할 수 있다고? 1차식 맞아,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네. 2차 방정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근이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으면 또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P 플러스 QI 한근이 P 플러스 QI면 한근은 P 마이너스 QI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하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 얘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쳐져 있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외우지 말자 이거야. 외우지 말고 스토리라고 했잖아.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를 이야기로서 이거를 다 채울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이거 공식이네. 이거 외워서 채워야지 이러지 말자. 그러면 내가 스토리 얘기해 줄게. 그리고 한번 써봐. 너희들이 만들어봐 한번. 왜 만들라고 하냐면 문제가 항상 이것만 나오진 않아. 얘가 자주 나와.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세제곱은 8 나올 수도 있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 공식들도 다 외울 수는 없다 이거지. 내가 이 공식 만드는 이 원리를 기억해서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제발 외우지 말자. 한번 볼게. 얘기해 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겠네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3차 방정식 아까 말했어. 1차 방정식 곱하기 2차 방정식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허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허근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오메가라고 하자. 이걸 W라고 안 읽고 오메가라고 읽어. 그러면 또 다른 한 거는 편례 오메가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근이 오메가니까 여기서 대입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오메가는 여기에 해잖아. 해. 그러니까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네. 그러니까 대입해. 대입하면 그래서 오메가 3성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봐봐. 또 오메가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도 대입하자. 왜? 여기에 근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각계수. 이거 근각계수 만들자. 오메가랑 편례 오메가랑 편례 오메가를 더하면 근각계수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곱하면 1 나온다. 이거 근각계수도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제곱,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뭔지 만들어보다 이건데 사실 3번은 자주 나오진 않아. 한 10문제 풀면 한 문제 정도 이용할까 말까 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는 마. 3번 내용이 너무 집착하지는 마. 얘 약간 보너스 느낌이라 생각해. 1, 2번은 확실히 기억하되 3번은 좀 못 기억해도 괜찮아. 그래도 기억해놓으면 어쨌든 유리에 한 문제라도 남들과 달라져야지. 한번 보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는데 양변에 오메가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봐봐. 어디 갔어? 여기 오메가랑 편례 오메가 두 개 곱했을 때 1 나온다며.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몇이야? 오메가 분의 1은 편례 오메가구나. 그래서 얘가 편례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뜻이야. 됐어요? 네. 한번 1번, 2번, 3번 한번 채워보고 만들어봐. 빈칸을 적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보라 이거야. 그리고 밑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그 밑에 거부터 그거 외우지 말고
됐어? 네. 네. 그 다음에 코멘트 한번 읽어보면 방금 했던 내용은 저 관계를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지 말고 제발 문제 풀 때마다 만들어서 해. 그리고 계산 팁은 차수를 자꾸 낮춰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보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오메가 뭐라고 할까? 50승 플러스 오메가 1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x 3승은 1 요게 나왔다고 하면 요거 방정식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말고 차수를 자꾸 낮추라고. 우리가 오메가 3승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오메가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죠? 29수. 29승? 아, 80개가 있겠네. 얘가 오메가가 80개. 얘가 80개가 있대. 근데 오메가 3개, 3개는 1이래. 3개가 1이래. 그럼 얘를 3으로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80을 3으로 나눠보면 3이 6, 3, 6에 18. 2가 남겠네. 그러니까 3개씩 26금이 있는데 얘는 다 1이 되고 나머지 2개가 남잖아.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고 얘는 2. 얘도 오메가 제곱이 되고 얘는 2. 0이 아니고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자꾸 낮춰줘야 된다고. 문제가 뭔가 등장하잖아. 아 그럼 차수를 자꾸 낮춰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해볼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이 뭔지 알아? 기억나?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연립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y는 3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는 뭐 7? 뭐 이런 게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이런 거 연립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위는 x는 y 플러스. 그렇지.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y는 뭘로 바꿔? x-3으로 바꾼 다음에 요 y를 다 뭘로 바꾸는 거야? x-3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x-3 플러스 x-3은 7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계산 끝까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7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이 되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 되니까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는 뭐 나와요? 2 또는 5가 나오는데 2 또는 5가 답이 아니야. 얘는 항상 쌍으로 나온단 말이야. 해가 x는 5, x가 2일 때 y는 몇이야? x가 2일 때 y 마이너스 1이죠. x가 5일 때 y는 2. 그래서 해가 두 쌍이 나와요. 두 쌍이 나와. 해가 몇 개, 3개, 5개 이게 아니야. 쌍으로 나와 항상. 두 쌍, 세 쌍, 네 쌍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든 야 나랑 똑같이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꼭 안 써도 돼. 너희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대입법을 좀 쓰자고. 대입법. 우리가 연립방정식 볼 때 위아래 빼는 가감법이 있고 대입하는 방법이 있잖아. 얘는 대입하는 방법을 써야 돼. 대입하는 방법.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냐? 최종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을 만들자 이거야. 최종적으로. 봐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둘 다 2차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둘 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는 7. 이렇게 했죠. 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위인 인수분. 맞아.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를 모르면 안 돼.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니 좋아.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근데 지식적인 건 최소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얘를 먼저 인수분해해. 인수분해 하면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y 곱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니까 x는 2y, x는 y에서 아까랑 똑같이 풀면 돼. 대입법 대입을 해주면 돼. 근데 얘도 중요해.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 대입법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적는 건 좀 적어보자. 인수분해하고 대입법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연립방정식 코멘트 한번 읽어보면요. 연립방정식의 기본 잊어버리면 안 돼. 연립방정 기본은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문자를 소거하는 거고 가감법보다는 역시 대입법을 훨씬 많이 이용해야 되고 이것도 내신에서 은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얘도 지금 한번 해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좀 특이한 형태야. 얘는 위의 방법이 안 통하는 거거든. 안 통하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 치환해서 하는 것도 혹시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해요. 그리고 x 곱하기 y는 b로 치환해서 이 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로 바뀌죠.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로 바뀌네. 그리고 얘는 뭘로 바뀌어요? a제곱 마이너스 2b인데 여기 플러스 b 해주니까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연립을 하는 거예요. 얘네끼리 연립을 해. 연립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대입법 이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를 b는 a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 그래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1 대신 대입해. 그리고 대입한 거야. 보이죠?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고 a는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a 플러스 1은 0에서 a는 0 또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먼저 0일 때 그럼 x 플러스 y는 0이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대입법을 하지는 말자 이거야. 왜? 물론 그렇게도 답 나오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는 어떤 두 수의 합이고 합이 0 나왔다라는 거고 얘는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t제곱 두 개의 합 어떤 두 개의 합은 0 나왔으니까 0t 마이너스 0t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t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t의 해가 뭐가 나와야 돼? 아니지 x랑? 그치 1이랑 마이너스 1이 맞는데 x랑 y를 뜻하는 건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x는 1이랑 2란 말이야. 그럼 1이랑 2의 합을 여기다 쓰고 곱을 여기다 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거냐면 내가 이 얘기를 근데 왜 하냐면 이게 지금 쉬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나 그렇게 푸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 두 개의 합, 어떤 두 수의 합이 0 나오고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올 때 그럼 두 수의 합이 0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 1 곱 여기다 쓴 거야. 그러면 그 두 개의 수가 뭔데? 당연히 x, y일 거야. 이거 잘 봐봐. 요 1이랑 2를 더해서 여기다 쓰고 곱해서 여기다 쓴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t의 값이 x랑 y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t 제곱은 1이니까 t는 결국 뭐 나오는 거예요? 풀마 1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해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x는 1, y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y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이 2차 방정식 내용 이해해? 알겠어? 똑같이 밑에도 한 거야. 한번 해볼까? 두 수의 합이 1이고 두 수의 곱이 0이래. 그러면 방정식 써보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t 는 0. 그럼 여기서 t가 뭐라고요? x랑 y를 뜻한다고. 그래서 t를 구해보자 이거야. t-1은 0이니까 t가 0 또는 1 나오죠. 그럼 얘가 0, 얘가 1, 얘가 1, 얘가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죠. 받아쓰기 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봐. 또 물어보면 설마 안 하는 거 아니잖아. 한번 하다가 이해 안 가. 또 물어봐.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대충 넘어가지는 말자 이거야.
그냥 귀찮아. 여기 파트가 왜 귀찮냐면 기억해야 될 거 많아. 기억해야 될 양이 조금 많아요. 그냥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네. 그걸 다 기억해놔야 돼.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대칭형 방정식일 때 저렇게 치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1, 2번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얘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아. 근데 나오면 애들 다 틀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푸는 차이구나. 근데 이게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원래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나오면 원래는 뭐가 돼야 돼? 한쪽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면 당황하는 거야 애들이. 보통 인수분해가 하면 됐는데 안 되는 케이스 존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이나 2차항을 소거해야 돼. 상수항이나 2차항을 소거해야 되는데 얘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돼. 그럼 상수항을 소거해야 될지 2차항을 소거해야 될지 어떻게 찾아내요? 그럼 방법이 없어. 둘 다 해보는 거야.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돼? 그럼 저거 해보는 거야. 이거 해보고 안 돼? 그럼 다른 거 해보는 거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하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봐. 여기다가 3배를 내. 여기다가 3배. 여기 4배 할 거야. 그래서 10 이렇게 적은 거야. 3배하고 4배하고. 왜? 빼서 상수항 없앨 거거든. 그래서 두 개를 빼는 거야. 3배하고 위에다가 3배, 여기는 4배 하고서 두 개를 뺀 거야. 빼면 이렇게 나오네. 근데 왜 상수항을 소거했냐면 상수항을 소거하면 결국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2x는 -7y, x는 4y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식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 원래 식에다. 여기나 여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기나 여기 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돼.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죠. 얘도. 해보고 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 안 가는 거고.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푸는지는 머릿속에 세팅이 항상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개념이 중요한 거야.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기준이 너무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돼. 저 틀렸어요. 뭐? 이거 위에 아래 거 맞으면 위에 거 틀렸어요. 왜 거? x는 마이너스 7, 2분의 7y잖아. 아 마이너스 잘못. 부정방정식까지만 하고 쉬어볼게. 부정방정식은 뭔지 알아야 되죠. 먼저 부정방정식은 뭐냐? 미지수보다 식이 적어야 돼. 식이 적은 방정식으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식만 적으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 예를 들어서 x-y는 7이래. 야 x랑 y 구해봐. 못 구해 당연히. 그렇지 못 구하지.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실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들어가. 뭐 자연수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정수 조건이잖아. 정수 조건이면 항상 요걸로 붙여야 돼.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은 상수 요 형태로 항상 붙여야 돼. 그 다음 실수 조건이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 완전제곱 꼴로 만들거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출제 비중이 어떠냐? 사실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얘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얘는 상대적으로 덜 나와.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사실 프린트를 안 집어넣어서 일부러 너무 자주 나오는데 굳이 이걸 집어넣어야 되나 싶은데 약간 이렇게 푸는 거였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x-1 y-3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라고 해. 이거 풀 수 있어. x-1 곱하기 y-3은 2잖아. 이게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야. 그럼 2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뭐랑 뭐 있어? 2랑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이랑 2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마이너스 2랑 1 있고 또 1이랑 마이너스 2가 있네. 그럼 위에 거부터 한번 보여주자.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을 하려면 x는 몇이어야 돼? x는 3. x는 3. y는 몇이어야 되죠? 2.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을 하려면 x는 0, y는 5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1 얘가 1 나오려면 y는 4 마지막까지 해볼까? x는 2랑 y는 1 이렇게 해서 총 몇 쌍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야. 정수란 조건이 있으면. 근데 얘는 문제에 풀면서 진짜 많이 맞추죠. 그래서 여기다가 안 집어넣었어 일부러. 근데 좀 덜 마주쳐. 덜 마주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시험제 나왔을 때 당황한단 말이야. 나 이거 별로 안 해봤던 건데 당황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제곱꼴로 고치거나 판별식을 이용하자 이거야.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치자 이거야. 얘를 얘 두 개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지. 2x 플러스 2에 제곱하고 뒤에 빼기 몇 해야 돼? 뒤에 빼기 몇 해야 돼? 천천히 할까? 이거 두 개 기로 묶을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에 완전 제곱식으로 붙이면 2x 플러스 2의 제곱 뒤에 빼기 몇 해야 돼?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 그 다음 얘랑 똑같이 얘는 혹시 바로 되니? 암산해볼까? y 플러스 y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뒤에 뭐 있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죠. 근데 뒤에 11이 있으니까 이거 없어질 거야 상수가. 11이 있어서 뒤에 다 없어져.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나오려면 실수여야 된다며. 실수인데 얘랑 얘랑 더해서 0 나오는 방법은 얘가 0이고 얘가 0인 방법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x는 몇이 돼? 마이너스 2, y는 1이 된다는 건데 얘를 판별식으로도 한번 해볼게. 판별식으로. 판별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판별식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내림차로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1은 0. 판별식 쓰자. 근데 판별식 쓸 건데 판별식 D는 뭐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0보다 크다를 해야 될지 작다를 해야 될지 0이다를 할지 정해야 되잖아. 뭘 할 거야?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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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돼? 크거나 같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외우지 마.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거에 또 외우지 말고 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냐? x, y가 실수래. 그렇지? 아니 해가 실수가 나오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 써보자. 짝꿍식 쓰면 16 마이너스 2 3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1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몇이지? 마이너스 6인가?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자.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대.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자.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y는 몇이어야 돼? 어? 6밖에 없어. 왜? 6보다 크면 얘는 0보다 크게 돼. 그렇지? 딱 6이 되면 0이 되는 거고 6 말고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야 잠깐만 이거 말을 안 했어. 이거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y는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y가 1이면 그 다음 x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구해야 돼. 그럼 어떤 게 풀이하는 게 더 편해? 판별식이랑 완전제곱식 두 개일 때 어떤 게 더 편해? 판별식이 더 편해. 완전제곱식이 더 편하지 않나? 한번 정리해보자.